거기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제 작업을 방해하지 말아주세. 전 이 발표의 스피커 연결 상태를 점검 중입니다. 내가 당신한테 말할 때는 눈을 똑바로 보고 대답해야 할 것 아닌가요? 그리고 여기 함부로 만질 장비가 아니라고요. 방금 담당자가 점검하라고 지시한 건데요. 아무리 그래도 이런 식으로 막 만지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상부에서 승인이 나기 전까지 마이크도 음향 시스템도 손대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이 짧은 대화에도 순간 행사장 안에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다. 대형 컨벤션 센터의 메인 홀. 곧 시작될 2025 글로벌 스포츠 리더십 컨퍼런스가 열릴 예정이었다. 대기 중이던 스태프와 참가자들이 웅성거리며 둘을 바라봤다. 저기 죄송하지만 혹시 문제가 생긴 건가요? 하고 한 청년이 조심스럽게 다가섰다. 그는 이 대회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고 있는 대학생처럼 보였다. 이름표에는 이진수라고 쓰여 있었다. 진수 씨, 이 사람 좀 제지해줘요. 분명 나는 보안 매뉴얼에 따라 진행하라고 했는데 승낙도 없이 스피커 선을 뽑고 있다니까요. 날선 목소리의 주인공은 이 컨퍼런스의 에이브 팀장인 박종현이었다. 그는 자신의 지위가 꽤나 높다는 듯 지나치게 권위적인 태도를 취했다. 팀장님, 제가 제대로 확인해 보겠습. 혹시 어떤 이유로 스피커 선을 만지셨는지 여쭈어봐도 될까요? 진수는 되도록 중립적 태도를 유지하려 애쓰는 듯했다. 행사 직전 점검을 하라고 전달받아서요. 마이크 소리가 일정하지 않아서 제가 보조 음향 쪽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스피커 선을 잡은 채 김태훈이라는 엔지니어가 당황한 목소리로 답했다. 그의 얼굴은 분명 억울함이 서려 있었다. 박종현 팀장은 한숨을 푹 쉬며 고개를 저었다. 통보도 없이 멋대로 하면 어떡합니까? 게다가 여긴 VIP가 쓸 무대 음향이잖아요. 당신 같은 임시 엔지니어가 함부로 손댈 일은 아니라고요. 그 순간 홀 중앙 무대 위에서 자리를 잡고 있던 진행자 목소리가 울렸다. 여러분, 곧 입장하실 연사님들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 특히 오늘 가장 주목받을 연사는 손흥민 선수입니다. 이름이 호명되자 행사장 구석에서 조용히 대기하던 사람들이 소리 없이 술렁였다. 해외 리그에서 성공적으로 활약 중인 손흥민이 이번 컨퍼런스의 메인 스피커로 초청된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었지만 당사자가 오늘 이른 시각에 도착해 내부를 둘러봤다는 건 대부분 몰랐기에 모두가 놀라는 눈치였다. 손 선수라니, 와, 직접 보게 되다니. 제가 축구를 좋아해서요. 정말 기대돼요. 무대 근처에 있으면 가까이 볼 수 있겠죠? 누군가는 카메라를 꺼내고 누군가는 소셜미디어에 손흥민 포 글로벌 컨퍼런스 해시태그를 달아 실시간으로 사진을 올리기 시작했다. 진수 씨, 저 환풍구 뒤쪽까지 돌아가면서 점검하라니까요. 이런 귀한 손님이 오실 건데 실수라도 생겨서 되겠습니까? 박종현 팀장은 여전히 날이 선 채로 행사 준비를 지휘했다. 진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달려갔지만 스피커 선을 잡았던 엔지니어 김태우는 끝내 억울함을 토해냈다. 제가 원래 담당임니 제 직속 상관이 지금 자리를 비워서 대신한 건데 제가 어찌하라고요. 박 팀장은 그 말을 무시하듯 다른 스태프 쪽으로 몸을 돌렸다. 또 다른 문제 없어요. 분명히 이 무대는 VIP 라운지와도 연결돼 있어서 조금이라도 소리가 삐걱대면 전체 행사 질이 떨어집니다. 팀장님, 그러면 먼저 리허설 겸 한번 사운드 체크를 다시 해볼까요? 다른 스태프가 조심스레 제안했지만 박종현 팀장은 눈살을 찌푸리며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시간이 없어요. 이미 참가자들도 들어왔고 곧 시작해야 합니. 사운드가 불안정하면 그냥 잔잔한 음악으로 덮고 나중에 고치면 돼요. 하지만 스피치 발표 때는 음향이 제일 중요한데요. 그건 알아요. 근데 또 공연처럼 복잡한 음향은 아니니 잘못되면 뮤트 눌러서 일단 잡음 제거하고 나중에 키면 되잖아요. 그리고 잠시 후 드디어 컨퍼런스 오프닝 영상이 웅장하게 시작되었다. 조명이 어두워지고 사람들은 제자리에 앉았다. 무대에는 크게 스포츠와 글로벌 리더십이라는 문구가 떠 있었다. 이 컨퍼런스는 다양한 스포츠 스타가 모여 팬들과 젊은 리더들에게 영감을 주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서울 코엑스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2025 글로벌 스포츠 리더십 컨퍼런스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무대 위 중계용 카메라가 돌아가는 가운데 사회자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렸다. 생중계로 지켜보시는 분들은 채널 고정 부탁드립니. 오늘 이 무대에 특별한 연사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수백 석이 가득 찬 홀하는 뜨거운 분위기였다. 사람들의 기대는 오직 한 명, 손흥민에게 집중되고 있었다. 화면에는 손흥민이 리허설 겸 무대로 살짝 올라서는 모습이 비춰졌다. 그가 환하게 미소 지으며 마이크를 잡았다. 안녕하세요, 손흥민입니.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제 경험을 통해 작은 영감을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의 입술이 움직이는데 스피커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강당 안이 일순간 이상한 정적에 휩싸였다. 마이크가 꺼져 있나? 누군가 조심스레 말하자마자 스태프 중 한 명이 허둥지둥 음향 장치를 조작했다. 그런데도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다시 사회자가 상황을 봤지만 이미 현장에 약간의 웅성거림이 퍼지고 있었다. 박 팀장님, 지금 음향이 완전히 나간 것 같아요. 젠장, 이거 왜 이래? 내가 잠깐 뮤트 버튼을 쳤는데 다시 안 돌아오나? 뮤트만 문제면 버튼 다시 눌러 풀면 되는 거 아닌가요? 글쎄, 그런 것 같지가 않네. 뭔가 설정이 꼬였나 보군. 당황한 스태프들은 음향부스 쪽에서 우왕좌왕하기 시작했다. 박종현 팀장은 무척 신경질적으로 키보드를 두드리며 거칠게 마우스를 클릭했다. 이거 분명히 내가 테스트할 때는 문제 없었는데 잘못 만진 사람은 대체 누구야? 김태훈은 되도록 말을 아꼈지만 주변 스태프들 사이에서 아까 태훈 씨가 선을 건드렸다는 말이 새어나왔다. 박 팀장은 곧장 김태훈을 노려봤다. 결국 이 사단을 만든 게 당신이라는 소리잖아. 그러나 그 순간 무대 위에서 마이크가 꺼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은 사람들을 향해 진정시키는 손짓을 했다. 귀 기울이면 작게 들리는 그의 목소리가 있었다. 지금 제 목소리가 들리시진 않지만 잠시만 기다려주세. 괜찮습? 이런 일은 흔히 일어날 수 있어요. 시짐스템에서 비록 스피커를 통해서는 전달되지 않았지만 가까이에 있던 이들은 그의 차분한 태도에 놀랐다. 보통이라면 VIP 연사가 이런 큰 사고에 대해 크게 불쾌해하거나 화를 내거나 적어도 불만을 표시할 법도 한데 손흥민은 되려 미소를 지으며 상황을 수습하려는 모습이었다. 관객 중 누군가 조용히 말하기 시작했다. 저분 해외 리그에서 수많은 기자회견과 대형 이벤트를 거치며 이런 비슷한 일 여러 번 겪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차분하신 건가? 옆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긴장하거나 당황하기보단 상대를 배려하는 모습이 항상 멋졌죠. 먼 쿼치스는 먼난 사신. 음향부스 쪽에서는 여전히 대책을 찾느라 분주했다. 인풋 채널만 제대로 잡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안 됩니? 전체 콘솔이 잠겼나 봐요. 공유 계정을 쓰다 보니 비밀번호가 미치겠네. 빨리 임시로 다른 마이크라도 연결하세요. 뒤엉킨 목소리 사이에서 관객들이 웅성거리고 몇몇은 스마트폰을 들어 촬영을 시작했다. 이미 이 상황이 SNS로 실시간 중계되고 있었다. 그때 사회자가 무대 위로 올라와 손흥민에게 여분의 무선 마이크를 건넸다. 선수님, 이걸로 시도해 보시겠어요?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이크를 시험 삼아 두어 번 두드렸다. 그러나 또다시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청중 사이에서 실소와 동시에 걱정의 한숨이 터져 나왔다. 어휴, 이래서야 행사를 제대로 할 수나 있겠어. 조직위가 준비를 엉망으로 한 거 아니야? 손흥민 같은 검을 초청해놓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사람들은 하나둘 불만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스포트라이트가 사라진 무대는 불편한 침묵과 낮은 수군거림으로 가득 찼다. 그 사이 박종현 팀장은 더욱 초조해 보였다. 머리를 헝클어뜨리며 부스에서 뛰쳐나와 직접 무대 쪽으로 달려왔다. 자, 잠시만요, 여러분. 금방 복구할 테니. 그는 뛰어오르며 스위치를 다시 이리저리 눌렀지만 이미 음향 시스템 일부가 다운된 상태였다. 젠장, 이게 왜 이래? 다들 어디 있어? 김태훈 씨, 얼른 와서 이거 어떻게 고치는지 말해봐요. 김태훈은 마지못해 무대 측면으로 올라왔다. 구체적인 설정을 보려면 관리자 계정이 필요한데 저는 지금 로그인이 안 됩니다. 박 팀장은 곧바로 비난했다.
아까 말했잖아. 외부인이나 임시 인력이 함부로 건드리면 이럴 수 있다고. 당신이 내 지시 기다렸으면 이런 문제 없었을 거라고. 김태훈이 답답한 듯 반박했다. 아닙니 팀장님이 리허설에 시간이 없다고 하셔서 그냥 제가 미리 오류 점검을 해두려던 거예요. 두 사람의 말싸움은 점점 거칠어졌고 무대 아래 사람들의 시선이 불편함을 감추지 않았다. 그때까지도 손흥민은 거리를 두고 침착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다 천천히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왔다. 잠시만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박 팀장과 김태훈 모두 그를 보며 굳은 표정을 지었다. 네, 선수님 죄송합니 준비가 좀 미흡했나 봅니다. 손흥민은 허리를 살짝 숙여 사과를 받았다. 아니요, 괜찮습. 이런 일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어요. 저도 경기 중 예상치 못한 상황을 자주 겪거든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자 그는 마이크를 포기하고 아예 육성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실 수 있을까요? 음향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제가 무대 앞쪽에 나가서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자가 다급히 오토큐를 확인하며 제안했다. 선수님, 그래도 조금만 기다리시는 게. 그러나 손흥민은 부드럽게 제지했다. 지금 시간이 지체되고 있잖아요. 오히려 무대에 그대로 서서 조용히 있다면 더 큰 혼란이 될 수 있으니 괜찮다면 제가 직접 말로 전달해 보겠습니다. 그는 커다란 홀을 가로지르며 객석 가까이로 내려왔다. 죄송합니. 사실은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러 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었는데 기술적 문제로 이렇게 번거롭게 해드렸네요. 잠시만 시간을 주시면 스태프분들이 곧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겁니. 그동안 그냥 소리 안 나와도 제 입으로 말해 볼게요. 관객들은 오히려 그런 그의 태도에 감동한 표정이었다. 몇몇이 작은 박수를 보냈다. 와, 진짜 대단하다. 저렇게 직접 나와서 관객들한테 말하네. 상황에 의연하니까 괜히 더 믿음이 간다. 손흥민은 한쪽에 있던 작은 보조 마이크 스탠드를 찾았다. 조금만 조정하면 나을지도 모르니까 제가 제자리에 서 보겠습니다. 그가 다시 한번 시스템에 연결된 보조 마이크 앞에 섰다. 그러나 여전히 스피커는 먹통이었다. 박 팀장은 땀을 흘리며 내부 통신기로 호통쳤다. 이봐요, 지금 빠른 해결책 못 찾습니까? 내가 평소에 그렇게 점검하라고 말했는데 대체 무슨 일인지. 내부에서 회선 잡음이 들리더니 설정 문제 같아요. 일단 시스템을 리셋해야 할 것 같습니다. 라는 답변이 들렸다. 리셋하라고? 그럼 다 꺼지고 다시 켜져야 할 텐데. 최소 5분, 길면 10분 걸릴 수도 있어요. 사회에 진땀이 흐르는 게 보였다. 어떻게 해야 하나? 지금 방송이 생중계 중인데 걱정 마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손흥민이 조용히 웃으며 무대 아래쪽을 둘러봤다. 우선 아무 장치도 없이 제가 평소에 하고 싶은 말을 잠깐만 해볼까요? 다들 들리실 만한 목소리로. 관객들 일부는 네 하고 답하며 휴대폰 녹화 모드로 바꿨다. 이미 이 특별한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은 듯 곳곳에서 카메라가 번쩍였다. 손흥민은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사실 축구 경기장에서는 수만 명의 함성 속에서도 집중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함성보다 더 큰 목소리가 필요할 때가 있죠. 스스로를 구우해야 하거든요. 마이크가 없어도 괜찮습. 저도 이 목청 하나로 경기장에서 동료들에게 외치고 지시하고 때론 격려해주곤 했으니까요. 그의 즉석 연설이 이어지자 사람들은 숨죽이고 들었다. 목소리가 완벽하게 울려 퍼지지는 않았지만 집중만 하면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음량이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실패나 갑작스러운 장애물을 마주했을 때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느냐입니. 가끔은 기계적인 문제가 생기죠. 이건 작은 일일 수도 있지만 순간 모두를 당황하게 만듭니. 그러나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건 멈춰서기보단 어떻게 다시 시작할지 고민하는 태도라고 생각해요. 그가 잠시 말을 멈추자 한 편집 기자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대단하다. 저건 그냥 임기응변이 아니라 진심으로 자신이 겪은 걸 들려주는 것 같아. 옆 사람도 공감했다. 저 정도면 이미 마이크 없이도 좋은 스피치라는 주제로 영상이 따로 떠돌 듯. 사람들은 점점 마음이 동했다. 행사장의 분위기는 더 이상 단순 음향 사고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그래,
저 사람이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놓칠 수 없다는 일종의 결속감으로 바뀌는 듯했다. 5분가량 흐른 후 뒤쪽 엔지니어들이 손짓으로 시스템 리셋이 완료되었다는 신호를 보냈다. 사회자가 조심스럽게 무대 위 마이크를 테스트해 보았다. 테스트, 테스트. 이번에는 스피커에서 청명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아, 드디어 들려요. 객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 손흥민은 그제야 마이크를 넘겨받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렇게 복구되기까지 조금 늦었네요. 죄송합니. 그래도 기다려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음향팀과 스태프분들의 노고에도 박수 부탁드립니다. 모두가 박수를 보내자 박종현 팀장은 땀을 닦으며 주춤거렸다. 무대 위에서 손흥민 옆에 서기가 좀 겸연쩍은지 사람들 눈을 피하는 듯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 자, 그럼 제대로 시작해볼까요? 손흥민은 이제 당당한 미소를 짓고 준비해온 발표를 차근차근 진행하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축구선수 손흥민입니. 제가 축구를 시작했을 때는 솔직히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연설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스포츠가 준 기회, 그리고 여러 나라를 오가며 배운 경험 덕에 지금은 이렇게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죠. 그의 이야기는 주로 도전과 실패,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에 대한 것이었다. 기술적인 문제로 발표가 일시 중단됐다는 사실이 무색할 정도로 몰입감이 대단했다. 사람들은 수첩에 메모하며 집중했고 어떤 이들은 그의 이야기에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무대 아래 여전히 불안한 눈빛으로 서 있던 박종현 팀장은 마음 한켠이 편치 않았다. 본인은 행사 전부터 철저하게 준비했다 믿었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 실수를 범했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려 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VIP 스피커인 손흥민 앞에서 과하게 권위적인 태도를 취하고 현장 엔지니어 김태훈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는 사실이 자꾸만 머릿속에 맴돌았다. 팀장님, 무대 음향 괜찮겠죠? 이제 잘 나오는데요? 진수가 다가와 조용히 물었다. 괜찮네. 아무튼 고생했다, 진수 씨. 저 아까 김태훈 씨가 이 문제를 계속 지켜보고 계셨습. 사실 태훈 씨가 초기 설정 값을 미리 찾아두지 않았더라면 복구가 더 늦어졌다고 하네요. 그래? 그렇군. 박 팀장은 미안함에 고개를 들지 못했다. 실제로 시스템 리셋 후 세부 설정을 신속하게 잡아주어 음향이 완벽하게 돌아온 건 김태훈의 공이 큰 듯했다. 무대 위 발표가 하이라이트를 향해 달려갈수록 청중들의 집중력은 절정에 달했다. 손흥민의 밝은 목소리가 장내를 가득 메웠다. 제가 해외 리그에서 뛰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부상도 아니었고 무관심도 아니었습. 정말로 힘들었던 건 예고 없이 찾아오는 혼란스러운 상황,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이 끊어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런 시간을 거치며 배우게 됐습. 팀 스포츠에서 소통이 끊기면 결국 패배하죠. 삶도 마찬가지예요. 갑작스런 침묵이 찾아와도 우리에겐 다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객석에서는 우렁찬 박수와 함께 환호성이 이어졌다. 해외 취재진도 열심히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고 통역사들이 동시통역으로 각각의 나라 언어로 그의 말을 전달했다. 와, 저 정도면 오늘 이 컨퍼런스 최고의 순간이겠는데. 아까 마이크 사고 났던 게 오히려 스토리를 더 극적으로 만들었네. 맞아. 손흥민 선수의 메시지가 더 와닿아. 사회자는 무대 위로 올라와 축하를 건넸다. 정말 훌륭한 이야기였어요. 이제 Q&A를 진행하겠습.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객석 몇 군데에서 동시에 손이 올라왔다. 사람들은 앞다투어 질문했고 손흥민은 하나씩 답했다. 대부분 축구나 리더십 관련 질문이었지만 어떤 이는 오늘의 음향 사고에 대한 질문도 던졌다. 선수님, 만약 실제 경기에서 헤드셋이나 내부 교신 시스템이 오류가 난다면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손흥민은 미소 지었다. 똑같죠. 당황하거나 무조건 화내기보다는 먼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보죠. 혹은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팀원들과 빠르게 의논해요. 기술 문제가 생겼다는 이유로 멈춰 있으면 결국 경기는 계속되고 나 혼자만 뒤처지니까요. 청중은 다시금 큰 박수로 화답했다. 이후
Q&A가 마무리되고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었다. 감사합니다. 손흥민 선수. 정말 큰 감동을 주셨습. 오늘 이 컨퍼런스에서 가장 인상적인 순간을 꼽으라면 개인적으로는 바로 지금이 아닐까 싶네요. 그렇게 무대는 환호 속에 마무리되었고 손흥민은 백스테이지로 이동했다. 사람들은 그가 지나가는 길목마다 사진을 찍고 악수를 청했다. 그는 일일이 웃으며 응대했고 엔지니어 김태훈과도 마주쳤다. 태훈 씨, 아까 덕분에 시스템 빨리 복구됐다고 들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 제가 뭐 큰 역할을 한 건 아니에요. 일찍 만졌다가 문제가 생긴 것도 사실이고 이해해요. 바쁜 일정 속에서 서로 의사소통이 잘 안 돼서 생긴 일이잖아요.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 팀장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기어이 다가갈 용기가 생기지 않아 망설였다. 그때 사회자가 마무리 인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무대 한쪽에 남아있던 스태프가 관객들을 향해 외쳤다. 오늘 행사 좋았다면 내일 이어지는 패널 토론도 기대해 주세요. 특히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나 더 많은 이야기는 우리가 공식 SNS에 계속 업로드할 예정입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계속 지켜봐 주세요. 그러자 사람들 사이에서 네, 구독할게요. 좋아요 누르겠습니다. 같은 목소리가 들렸다. 박 팀장은 땀을 닦으며 뒷정리를 시작했지만 아직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에게는 풀어야 할 숙제가 있었다. 뒷줄 좌석에 앉아있던 이들의 잡담이 들렸다. 역시나 손흥민 선수는 대단해. 사람 대하는 태도가 맞아요. 저렇게 큰 스타가 되었는데도 겸손하게 사람들을 존중해 주잖아요. 아까 에이브 팀한테도 괜찮다고 먼저 말했대. 들으니까 어떤 팀장이 기술 담당을 심하게 몰아세웠다는 소문이 있던데. 에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행사라는 게 다들 정신이 없으니까. 그 목소리가 박 팀장 귀에도 흘러 들어왔다. 그는 자신이 사람들 입방에 오르고 있음을 실감하며 더욱 초라해지는 기분이었다. 행사가 끝난 뒤 내부 스태프와 VIP들이 모이는 간단한 회식 자리가 준비되어 있었다. 호텔 컨퍼런스룸 옆에 마련된 파티 공간에서 다과와 음료를 나누며 서로 교류하는 시간이었다. 박 팀장은 애써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박 팀장님, 이번 행사 생각보다 잘 끝났네요. 큰 사고는 아니었고 오히려 손 선수께서 멋지게 대처하셔서 행사에 더 긍정적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직원 한 명이 눈치를 살피며 말을 건넸다. 글쎄, 난 여전히 불만족스럽음. 내 책임도 있지만 어쨌든 엔지니어가 절차를 지키지 않아서 그때 조용히 다가온 사람이 있었다. 고개를 들어보니 다름 아닌 손흥민이었다. 팀장님,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박 팀장은 당황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아, 네. 선수님 안녕하세요. 손흥민은 잔잔히 웃었다. 아까 무대에서 음향 문제 때문에 정말 고생 많으셨죠? 음향 팀장이시라면서요. 아, 네. 저는 뭐 제대로 책임을 못 져서 죄송합니다. 박 팀장은 기가 죽은 듯 고개를 숙였다. 그를 가만히 쳐다보던 손흥민은 오히려 먼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제가 죄송하죠. 시청자도 많고 생중계되는 행사라 부담이 크셨을 텐데 제 의도와 달리 급하게 무대를 다시 시작해서 더 혼란을 드렸으니까요. 아니요, 선수님 잘못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제가 준비 과정에서부터 과하게 권위적으로 굴고 엔지니어들에게 시간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수가 난 게 맞습. 죄송합니다. 박 팀장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뒤늦게 후회하는 표정이었다.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김태훈 씨한테도 미안하고 스태프들에게도. 손흥민은 그의 어깨를 다정하게 토닥였다. 오히려 이렇게 직접 잘못을 인정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다음을 기약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행사란 게 언제나 예기치 못한 상황에 부딪히잖아요. 중요한 건 팀워크와 대처 방식이라고 봅니다. 박 팀장은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사실 제가 음향을 오래 맡아왔지만 이런 국제 컨퍼런스는 처음이었어요. 다들 저보고 체계적으로 하라, 실수 없어야 한다고 하니까 저도 모르게 스태프들을 너무 몰아쳤네요.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 저도 처음 큰 경기를 치를 때 실수하면 어쩌나 불안해서 주변에 짜증낼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결국은 주변 사람 도움으로 극복하더라고요. 박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선수님 말씀처럼 저도 주변에 많이 기대야 했는데 괜히 권위로 압박하다가 일을 더 키운 것 같습니다.
그때 김태훈이 마침 파티장 안쪽에서 음료수를 들고 나오다가 두 사람을 보고 잠시 망설였다. 박 팀장이 그에게 손짓했다. 태훈 씨, 이리 와봐요. 김태훈은 겸연쩍게 다가왔다. 네, 팀장님. 아까 내가 심하게 몰아세워서 미안합니. 결국 본인이 해결책 마련해준 덕에 오늘 행사가 무사히 진행됐어요. 다시 보니 잘못은 오히려 내 쪽이 훨씬 컸네요. 김태훈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미소를 띠며 고개를 숙였다. 아닙니 저도 절차에 맞춰 더 꼼꼼하게 준비했어야 하는데 아니야 사과는 내가 먼저 해야 해. 정말 미안해. 박 팀장은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을 건넸다. 손흥민이 그 광경을 흐뭇하게 지켜보았다. 그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두 분, 사실 오늘 일은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줬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큰 행사가 더 많아질 텐데 이번 경험을 통해 서로 어떻게 소통할지 알게 되었다면 더 이상 좋은 교훈이 없겠죠. 박 팀장은 가슴에 손을 얹으며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 저도 이번 일로 많이 배웠어요. 엔지니어나 스태프를 존중하고 소통해야 한다는 걸 몸소 깨달았네요. 추후에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정책이나 점검 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김태훈도 힘주어 말했다. 저도 매뉴얼 제대로 준수하고 윗선에 먼저 보고하는 습관을 들이겠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던 다른 스태프들도 하나둘 모여들었다. 팀장님, 그럼 저희 다음 행사 준비할 때 미리 시뮬레이션 하는 시간을 늘려볼까요? 좋네. 아니, 정말 이번 기회에 업무 공유 체계를 바꿔보자고. 손흥민은 미소 지으며 작게 박수를 쳤다. 와, 벌써 변화가 시작되네요. 저야말로 감사드립니. 스포츠도 그렇지만 행사도 결국은 많은 사람의 협업이니까요. 이제 분위기는 훈훈하게 바뀌었다. 함께 테이블에 둘러앉은 사람들은 음료수를 건네며 대화를 이어갔다. 누군가는 더 나은 시스템을 위해 회의 일정을 다시 잡자며 구체적인 일정을 제안하고 또 누군가는 추가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자고 했다. 박 팀장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공식 사과를 했다. 다들 오늘 정말 미안했어. 이제부터는 내가 우리 부서 스태프들에게 더 많은 권한도 주고 훈련과 확인 과정을 체계화해서 이런 혼선을 없애도록 할게.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김태훈도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잠시 후 주최 측 관리자가 파티장에 들어오더니 오늘 현장에서 생긴 음향 문제는 SNS에서 벌써 화제가 되고 있음. 그런데 오히려 손흥민 선수의 대처가 멋있었다고 네티즌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이렇게 역으로 홍보 효과가 있을 줄이야 하고 전했다. 모두가 그 뉴스를 듣고 서로 웃음을 지었다. 손흥민은 고개를 숙이며 겸손히 말했다. 제 덕이 아니라 결국 우리 모두가 빠르게 해결했기 때문이죠. 저 혼자서는 어쩔 수 없었던 일입니다. 관리자는 흥분된 목소리로 계속 이야기를 덧붙였다. 그래서 내일 있을 공개 패널 토론에서 이번 일과 관련해 예상치 못한 문제 대처라는 주제를 더 확장해서 다뤄보려 합니. 손 선수도 참석 가능하실까요? 손흥민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 지었다. 가능하다면 기꺼이 참여하고 싶습. 오늘처럼 또 작은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물론 음향 사고는 이제 없으면 좋겠지만요. 모두 함께 웃음이 터졌다. 곁에서 이를 듣고 있던 스태프들이 하하, 저희도 열심히 준비해 볼게요. 라며 결의를 다졌다. 그렇게 행사는 예상치 못한 사고를 극복하고 오히려 더 단단해진 분위기로 마무리되어 가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도 사람들은 궁금해했다.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폭넓게 메시지를 전해주는 이유가 뭘까? 단순히 자신의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인가? 아니면 정말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싶은 걸까? 그때 한 기자가 직접 그에게 물었다. 선수님 오늘 보니까 단순히 축구 이야기만 하신 게 아니라 조직 운영과 협업, 그리고 문제 해결에 관한 철학 같은 걸 굉장히 진지하게 말씀하시더군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손흥민은 잠시 고민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사실 저는 제가 속한 팀뿐만 아니라 더 넓은 사회에서도 좋은 팀워크가 이루어졌으면 해요. 작은 실수나 시스템적 문제가 일어났을 때 서로 탓하기보다 함께 해결하자는 분위기가 자리 잡으면 좋겠습.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런 컨퍼런스에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거죠. 기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다. 감사합니 오늘 상황을 보니 그 말씀이 실제로 구현된 사례가 됐네요. 내일 패널 토론도 기대하겠습니다. 회식 자리가 어느 정도 무르익자 박 팀장은 조용히 손흥민에게 다시 다가와 작게 얘기했다. 선수님, 오늘 사과도 드렸는데 혹시라도 불편하거나 기분 나쁘셨다면 뭐든 말씀해 주세. 앞으로 제 태도를 고칠 생각입니다. 손흥민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요, 팀장님 진심이 잘 느껴졌어요. 더는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 대신 한 가지 부탁이 있다면 오늘 같이 일하신 스태프분들과 계속 소통을 이어가 주세. 그리고 혹여 다른 곳에서도 같은 사고가 생긴다면 이번 경험을 예로 들어 잘 해결해 나가실 수 있도록요. 물론입니 감사해요, 정말. 파티가 끝나갈 무렵 사회자가 중앙에 서서 작게 건배사를 제안했다. 자, 오늘의 음향 문제가 오히려 좋은 교훈과 새로운 출발점이 된 것 같습. 여기 계신 모든 분이 우리 행사, 그리고 앞으로 있을 많은 프로젝트에서 협력을 잘 해내길 바라며 다 함께 건배할까요? 사람들은 잔을 들었고 손흥민도 자연스럽게 동참했다. 건배! 잔이 부딪히는 천가한 소리가 작은 환호성 위로 퍼졌다. 거기엔 배움, 사과, 협력, 그리고 희망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다음 날 예상치 못한 문제 대처라는 주제로 열린 패널 토론은 더욱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다. 현장에는 전날의 음향 사고 이야기가 회자되며 이를 계기로 현장 진행 절차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박종현 팀장은 직접 무대에 올라 전날의 일을 솔직히 털어놓고 교훈을 설명했다. 저는 사실 실수를 숨기려 했고 그 때문에 더 큰 갈등이 생겼습. 하지만 저를 포함한 스태프들이 솔직하게 인정하고 서로 지원했기에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죠. 앞으로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점검 시간을 늘리고 엔지니어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꿀 예정입니다. 김태훈 역시 무대 한편에 서서 동의했다. 네, 저도 이날 일을 계기로 절차와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습. 그리고 용기 내서 말하자면 과도한 규정 외치기보다는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팀장님과 수시로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에요. 청중들은 박수를 보냈다. 이어 사회자가 손흥민에게 마이크를 건넸다. 선수님, 이제 이 사고를 어떻게 요약하고 싶으신가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모든 건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팀을 이끄는 리더 또는 팀의 일원 모두 함께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어떤 사고든 극복할 수 있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후에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배우는 태도겠죠. 어제와 똑같은 일을 오늘 다시 겪는다면 그건 정말 우리가 배움을 놓친 거니까요. 자리 곳곳에서 감탄이 터져 나왔다. 박종현 팀장은 그 말을 들으며 마음 깊숙이 반성하고 또 감사해 했다. 그리고 마이크를 받아 마무리 발언을 덧붙였다. 저도 앞으로는 팀원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고 문제가 생겼을 때 즉시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크게 배웠습. 권위적인 태도보단 팀워크가 중요하다는 걸요. 토론이 끝난 뒤 주최 측은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모든 대형 행사에서 기술 스태프와 기획팀 간 상호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 보고 체계를 수립함니 또한 실제로 마이크나 음향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매뉴얼도 세분화해 두겠습니다. 청중 사이에서 오, 이거 좋다. 이제 큰 행사 준비할 때 도움 되겠네. 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김태훈 같은 엔지니어들은 우릴 믿고 맡겨주는 게 필요했는데 이번을 계기로 제대로 해낼 수 있겠다고 기뻐했다. 한편 어제 행사에서 제대로 이야기를 못했던 또 다른 참가자들도 이번 변화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한 젊은 스타트업 대표는 사실 나도 컨퍼런스 때마다 음향이나 장비 문제가 자주 발생해 곤란했는데 이런 시스템 개선이 다른 행사에도 확대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며 저희가 여기서만 멈추지 않고 다양한 장소와 이벤트에도 이 매뉴얼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주최 측은 적극적인 계획을 밝혔다. 점심이 지난 후 행사장 로비에서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한 무리의 참가자들이 SNS에 손흥민 영상을 함께 시청하고 있었다. 어제 마이크가 꺼진 상황에서 그가 육성으로 말한 장면이 이미 여러 플랫폼을 통해 유명해진 것이다.
확실히 이분은 멋있어. 말뿐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니까. 맞아. 어제 상황을 축구 경기에서 예측 불가능한 순간에 비유한 게 인상적이었어. 살다 보면 늘 예상대로 안 되잖아. 그게 공감이 되니까 사람들이 더 열광하는 것 같아. 이야기를 듣고 있던 손흥민이 슬쩍 다가서자 사람들은 반갑게 맞이했다. 선수님, 어제 영상이 벌써 조회수가 장난 아닌 것 같아요.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할 것 없이 난리예요. 아, 정말인가요? 저는 아직 SNS를 못 봤는데. 전 세계 팬들도 보게 될 테니 분명히 반응이 뜨거울 거예요. 손흥민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다. 모두의 협조 덕분이니 제가 뭘 잘했다기보다 우리 모두가 상황에 잘 대처한 거죠. 다른 참가자가 그의 어깨를 가볍게 치며 말했다. 겸손도 하셔라. 그래도 선수님 영향력이 엄청 큰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세요. 손흥민은 밝게 화답했다. 네, 기회가 된다면 언제든. 여러분도 직접 목소리를 내주세. 저 혼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사 마지막 날 컨벤션 센터 로비에서는 공식 후속 조치 발표와 함께 실질적으로 바뀐 매뉴얼 일부가 시범 적용되어 시연되었다. 스태프들은 행사 전에 사운드 리허설을 점검하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 바로 무선 호출로 담당 엔지니어를 불러 확인하는 모습을 시연했다. 김태우는 진지하게 설명했다. 이 장비는 문제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경고 알림을 주고 관리자 계정 없이도 특정 설정은 재부팅할 수 있도록 변경했습. 이렇게 하면 어제처럼 시스템이 잠기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관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정말 좋은 변화네요. 앞으로 다른 행사도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하고 박수를 쳤다. 그걸 지켜보던 박종현 팀장은 무대 한편에서 작게 미소를 지었다. 내가 처음엔 왜 그렇게 고지식했지. 이게 훨씬 낫잖아. 옆에서 지켜보던 진수가 희쭉 웃으며 이제야 마음 편하시죠 팀장님. 하자 박 팀장은 그래 마음이 한결 가볍다 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무대 뒤편 손흥민은 주최 측을 비롯한 여러 스태프와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이제 행사는 거의 끝났네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주최 측 관계자가 흥분된 표정으로 말했다. 손 선수님 덕분에 이번 컨퍼런스가 더 큰 조명을 받았어요. 미디어에서 음향 사고를 완벽히 극복한 컨퍼런스라고 긍정적 이야기를 하더군요. 다행입니. 그럼 저도 도움이 조금은 됐다니 기쁘네요. 한편 기자들은 그에게 몰려들어 추가 질문을 던졌다. 선수님, 이 후속 조치들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멋짐니 시스템 변화가 조금이라도 빠르게 이루어져서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된다면 좋겠어요. 혹시 이와 관련해 앞으로 직접 목소리를 내서 캠페인을 펼치거나 계획이 있으신가요? 정식으로 캠페인을 할 계획까지는 없지만 제가 참석하는 행사마다 이런 협업과 소통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할 생각입니. 그리고 문제 발생 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긍정적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기자가 묻는다. 팬들이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걸 배웠다고 합니. 선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어떤 걸 가장 크게 깨달으셨나요? 손흥민은 잠시 멈춰선 뒤 고개를 들어 기자를 보며 또렷하게 대답했다. 다른 사람을 탓하기보다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먼저 찾아보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느꼈습.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리 큰 문제라도 함께 해결하려고 하면 길이 보인다는 사실을요. 그 말에 기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떠났다. 이제 컨퍼런스가 모두 끝나고 로비에서 사람들은 다 함께 기념 촬영을 준비했다. 스태프들, 연사들, 그리고 손흥민까지 한자리에 모여 활짝 웃으며 사진을 찍었다. 사진이 찍히는 순간 박종현 팀장이 작게 중얼거렸다. 내가 간신히 사진에 껴있을 자격이나 있나. 그러자 김태훈이 웃으며 옆구리를 툭 쳤다. 팀장님, 이제 그만 자책하세. 어제 다 사과도 하고 다 해결된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부터 새 정책 잘 적용하면 되잖아요. 박 팀장은 멋쩍게 웃었다. 고맙다. 앞으로는 내가 팀장인지 몰라도 다들 편하게 의견 제시할 수 있게 해줄 거야. 잘못된 건 사과하고 해결책을 구하는데 다들 동등한 목소리를 내자고. 그 광경을 본 손흥민이 다정하게 말했다. 정말 멋진 변화네요. 이렇게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우리 사회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선수님.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스태프들이 하모니처럼 화답했다. 모두가 함께 파이팅을 외치고 사진 셔터가 찰칵 소리를 내며 그 순간을 영원히 기록했다. 행사장에는 이제 긴장감 대신 환한 희망과 협력의 분위기가 넘쳤다. 마지막으로 손흥민이 카메라 앞에서 간단히 인터뷰를 마치고 나서 중앙 무대로 자리를 옮겨 작별 인사를 했다. 이틀 동안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 저는 이곳에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앞으로도 어디서든 예상 못한 상황에 부딪히더라도 침착하게 대처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큰 박수로 환영하며 휴대폰을 들어 그 마지막 순간을 또 기록했다. 그가 회장 밖으로 나가려 할 때 어떤 청년이 살짝 다가와 물었다. 선수님, 혹시 이 스토리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도 될까요? 저 개인 블로그나 유튜브 채널에 공유하고 싶어서요. 분명 다른 행사나 조직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손흥민은 어깨를 으쓱하며 기쁘게 답했다. 물론입니 많을수록 좋죠. 이런 경험이 더 널리 퍼져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면 사회가 조금 더 좋아질 거라 믿어요. 청년은 환하게 미소 지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이 사례를 보고 재밌어 하고 또 배울 수 있게 하겠습. 혹시 내일 또 뵐 수 있을까요? 내일은 다른 스케줄이 있어서 바로 출국해야 해요. 그래도 그 이후에 다시 한국에 오면 또 비슷한 행사에 참여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다면 저희도 계속 지켜보겠습. 혹시 기회가 되면 다시 찾아뵙고 싶어요. 손흥민은 가볍게 손을 흔들었다. 조습 저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SNS로 보고 싶네요. 계속 협업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그렇게 모든 일정이 마무리된 후 컨벤션 센터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흩어졌다. 행사장에는 이제 어제의 긴장감 대신 평온하고 따뜻한 공기만 남았다. 몇몇 스태프가 정리하며 이야기했다. 결국은 이런 일이 사람들을 더 단단하게 만들기도 하네. 맞아, 음향사고 하나로 모두가 변화하려고 노력했잖아.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일 거야. 앞으로 이런 매뉴얼들이 다른 행사에도 적용되겠지? 서로 희망 섞인 대화를 나누며 조명을 끄고 의자를 접고 포스터를 걷어내는 이들의 표정은 밝았다. 그리고 그 모습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던 박종현 팀장은 이번 일로 배운 바를 되새기며 앞으로 어떤 식으로 부서를 운영해 나가야 할지 새로운 다짐을 품었다. 처음엔 크게 실수했지만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겠지. 손흥민 선수 말처럼. 그는 빈 무대를 내려다보며 작게 중얼거렸다. 잘 해보자. 권위로 누르기보다 정말 팀워크를 만들어보자. 마지막까지 남아 무대에 서 있던 김태훈이 씩 웃으며 그에게 손을 흔들었다. 팀장님, 오늘도 고생하셨습. 이제 퇴근하시죠. 그래, 퇴근하자. 둘은 함께 센터 문을 닫고 밖으로 나왔다. 이미 어둑해진 저녁 하늘 아래 주변 건물들 사이로 화려한 간판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 순간 어디선가 또 SNS 알림음이 울렸다. 김태훈이 휴대폰을 꺼내 보더니 깜짝 놀란 표정으로 소리쳤다. 팀장님, 실시간 트렌드에 손흥민 선수와 어제 음향 사고가 올라왔어요. 근데 반응이 정말 좋아요. 박 팀장은 그 화면을 함께 보며 흐뭇하게 웃었다. 역시 사람들은 단순한 실패보다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관심이 있나 봐. 잘 됐네. 김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어제처럼 진솔하게 인정하고 함께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면 그게 더 좋은 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 나도 비슷한 교훈을 얻었어. 앞으로 계속 노력해 볼게. 둘은 그렇게 대화를 나누며 주차장 쪽으로 걸어갔다. 건물 앞 광장에는 아직도 몇 명의 팬들이 남아 손흥민 선수의 퇴근길을 기대하는 듯 보였다. 이미 선수는 다른 경로로 빠져나갔겠지만 그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진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한 팬이 엔지니어들과 스태프가 지나가는 걸 보고 다가와 물었다. 혹시 손흥민 선수 아직 안 가셨나요? 김태훈이 미안한 표정으로 답했다. 글쎄요. 이미 가신 것 같아요. 아쉽지만 선수님도 일정이 빡빡하시니까. 팬은 실망한 듯 했지만 곧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래도 어제 영상 보고 정말 감동받았어요. 고맙다고 전하고 싶었는데. 대신 스태프분들에게도 감사해요. 덕분에 행사가 성공했잖아요. 아, 감사합니. 실은 저희도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팬은 다음에 또 오시면 꼭 보고 싶어요. 그러니 이야기 많이 전해주세요. 라며 아쉬움을 달랬다. 김태우는 네, 그럴게요. 라고 환하게 웃으며 인사하고
주차장으로 향했다. 그들은 각자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갔다. 회색 빌딩 숲 사이로 서울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이번 컨퍼런스에서 생긴 작은 소동과 그것을 극복한 사건이 오랫동안 빛날 것 같았다. 그것은 단순한 음향사고가 아니었다. 사람과 사람 사이, 협력과 책임,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용기를 보여준 이야기였으니까. 얼마 후 주최 측이 올린 공식 영상은 수많은 사람에게 공유되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장면에서 손흥민은 마이크가 다시 켜진 뒤 웃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당황스러운 순간이 왔을 때 그냥 멈춰 있기보다는 자, 다시 시작해보자 하는 마음. 그게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한 힘이었습. 여러분도 이런 마음으로 어떤 장애물을 만나든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자 무대 아래에서 터져 나오는 박수 소리, 그리고 재도전을 외치는 목소리들이 영상에 담겨 있었다. 이 영상을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댓글을 달았다. 진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말에 힘을 얻었어요. 저도 제 삶에서 갑작스러운 문제가 생기면 겁나기만 했는데 이제 용기가 납니다. 실패 자체보다 실패 후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걸 배우고 갑니다. 그렇게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에게 한 번의 사고가 끝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전파했다. 그리고 모두가 조금씩 자신이 속한 자리에서 달라지기 시작했다. 여러분도 혹시 갑작스러운 문제를 만난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스태프가 마지막으로 영상을 공유하며 말했다. 맞아요. 마이크가 꺼지는 일이건 예상치 못한 큰 사고건 다시 시작할 기회는 분명 생기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다음 행사를 더 열심히 준비하고 혹시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그때도 협력으로 풀어가자고요.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서로 팔짱을 끼고 좋아요, 우리도 바뀌어야죠. 라며 즐겁게 웃었다. 이렇게 작은 계기 하나가 사람들의 태도를 바꾸고 시스템을 개선하고 서로를 이해하도록 만드는 커다란 변화의 발판이 되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순간마다 손흥민은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 시작하는 길을 비춰주었다. 행사의 전 과정을 지켜본 사람들은 이제 각자의 삶에서 마이크가 잠시 꺼져도 당황하기보단 자, 다시 한번 시작해 보자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 이 글을 읽는 분들도 혹시 어디선가 비슷한 상황을 겪게 된다면 그때 이 이야기를 떠올려 함께 배운 대로 침착하게 대처하고 다시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든다면 주변에도 널리 나눠주기를 바란다. 내일은 또 어떤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질지 우리 모두 기대해 보는 것으로.